복지사업이라던 경로당은 이미 도박장이 되어 있었다. 카드가 섞이는 소리, 담배 연기, 그리고 불안한 눈빛의 노인들. 그 한가운데에 단정한 네이비 제복의 여경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닿았다. 낡은 군복 점퍼를 입은 노인, 그리고 그 옆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조상필이었다. 그는 느긋하게 의자를 돌려앉으며 말했다. 오지연 경위님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여가 돕는 자리예요. 그 말끝에서 지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다. 담배 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흘렀다. 한쪽은 권력의 냄새가 났고 다른 한쪽은 정의의 냄새가 났다. 공기가 무겁게 멈춘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오지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카드판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림자 속에서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건 공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연금이야. 정적이 흘렀다. 조상필의 미소가 사라지고 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백운의 공기가 처음으로 뒤집혔다. 멈췄던 정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법이 눈을 감았을 때 한 여자가 대신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싸움이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정의의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운읍은 세상에 잊힌 마을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녹슨 간판들이 삐걱거렸고 골목엔 낡은 어선의 페인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파출소는 마을 끝자락 등대가 보이는 언덕 아래 자리했습니다. 건물 외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엔 소금기 낀 바람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죠. 오지연 경위는 오늘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낮은 천장, 깜빡이는 형광등, 멀리서 들려오는 무전기의 잡음. 파출소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에 가까웠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대 졸업 기념패, 오래된 표창장, 그리고 구겨진 신문 스크랩 한 장. 정의의 여경, 내부 비리 폭로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젠 그냥 사고만 안 터지면 돼. 지연이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이었습니다. 서울광역수사대 시절의 열정은 이제 재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부패한 상관을 고발한 대가로 이곳까지 밀려났고 그 후로 지연은 정의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비쳤습니다.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칠순이 넘은 김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통장이 또 없어졌어요.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다시 찾아보세요. 나올 겁니다. 대답은 친절했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민기호 순경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28배 젊은 경찰이었지만 그 역시 이곳의 무력함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번 달에만 경로당 관련 민원이 12건입니다. 통장 분실, 보청기 분실, 이상한 투자 권유까지. 지연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난 일들. 하지만 지연은 그냥 넘겼습니다. 기호야, 분실물로 처리해. 어르신들 물건 찾는 건 우리 일이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건 원래 이런 데서 흔한 일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민기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파출소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파출소는 한산해졌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지만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지연처럼 말이죠. 2년 전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일할 때 지연은 달랐습니다. 정의의 아이콘이라 불렸죠. 부패 경찰관들의 비리를 밝혀내고 조직 범죄를 추적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직속 상관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정황을 포착했고 증거를 수집해 내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지연이 무고죄로 조사를 받았고 징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연아, 내가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묻어두면 다들 편한데. 동료들의 만류도 상부의 압박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 대가는 백운파출소 발령이었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체념했습니다. 정인이, 진실이니 하는 단어들은 이제 지연의 사전에서 지워졌습니다. 오후 늦게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경로당 회장 이춘자 할머니였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춘자는 백운읍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정정하고 또렷한 목소리를 가지셨죠. 소장님, 큰일 났어요. 이춘자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경로당 돈이 싹 없어졌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 복지 사업 한다던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은 요즘 흔했으니까요. 회장님, 그분들 연락처 있으세요? 계약서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봤어요. 멀쩡한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시골 민원이라 생각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시고 형사과에 넘기겠습니다. 이춘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파출소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춘자가 돌아간 후 민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 사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세상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다 따지고 들면 끝이 없어. 지연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민기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백운파출소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혼자였고 파출소에 남아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책상에 앉아 이춘자가 남긴 신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백운복지문화사업단.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깔끔한 홈페이지, 사업 소개, 심지어 도지사 표창장까지 있었습니다. 멀쩡한 회사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이춘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경로당 돈이 싹 없어졌어요.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닌 무언가 더 큰 어둠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먼지 낀 선풍기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잊고 있던 정의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이춘자 회장이 신고한 사건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경로당 복도를 비췄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복도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복지사업 홍보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백운 복지문화사업단. 밝은 음악과 함께 웃는 노인들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섞이는 소리, 억지로 짜낸 듯한 웃음소리, 그리고 담배 연기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경로당 안은 평범한 경로당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홀 가운데엔 카드판이 여러 개 깔려 있었고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표정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스러운 웃음,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젊은 남자들, 양복을 입은 남자들도 있었고, 체육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 머리 위에서 웃으며 돈다발을 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이자는 30만 원입니다. 꼬박꼬박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한 젊은 남자가 공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지연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구세요? 한 남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경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백운파출소 오지연입니다. 민원 조사차 왔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위님. 저는 백운복지문화사업단 대표 조상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미소 뒤에 숨은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카드판, 돈다발, 그리고 긴장한 노인들의 얼굴. 이건 분명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복지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어르신들께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투자하신 분들께 매달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필의 말투는 유창했습니다. 마치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 냄새를, 이 분위기를. 서울광역수사대 시절 조직범죄를 수사하며 무수히 마주했던 그 냄새였습니다. 부패의 냄새, 폭력의 냄새, 그리고 권력의 냄새. 지연이 말을 하려는 순간 안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낡은 군복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오태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여긴 왜? 오태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조상필의 남자들이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왜 계세요? 그게 이춘자 회장이랑 투자했는데
이자 준다 해서. 오태식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나이 든 손, 군대에서 총을 잡던 그 손, 이제는 카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실망, 연민, 분노, 그리고 그 너머의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뒤섞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죠. 지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나 아직 안 끝났어. 오늘 한 판만 더.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상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경희님,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겁니다. 저희는 강요한 적 없습니다. 조상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건 합법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지연은 느꼈습니다. 위협을, 압박을, 그리고 조상필의 진짜 얼굴을. 지연은 조상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미소는 가면이었고 그 뒤엔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상필 씨, 이곳을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조상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는 떳떳하니까요. 지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태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습니다. 경로당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신 그곳 가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오태식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밖으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깊숙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군복 점퍼, 주름진 얼굴, 그리고 카드를 잡던 그 손, 그리고 조상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부패의 냄새, 폭력의 냄새, 그리고 오래전 잊었던 그 냄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의의 냄새. 지연의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멈췄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싸움이라는 걸. 창밖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어둠보다 더 깊었습니다. 파출소 사무실은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 커피 잔이 3개나 쌓여 있었고 모니터엔 경로당 주변 CCTV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백운복지문화사업단 불법 도박 혐의 공식 수사 개시 요청.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소리를 내며 종이가 나왔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오지연 경위. 오경위 나야. 박서준 경정이야. 상부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손했지만 어딘가 냉소적이었습니다. 백운복지문화사업단 건 보고 올라왔는데 말이야. 그거 조사 중단해.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정님, 이건 명백한 불법 도박장입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고요. 알아. 그래도 안 돼. 그 사업단
도지사 표창 받은 곳이야. 괜히 건드렸다간 우리만 곤란해져. 하지만 오경이 내가 왜 거기 있는지 잊었어? 서울에서 말 안 듣다가 밀려난 거잖아. 이번엔 조용히 하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민기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기호야, 상부에서 수사 중단 지시 내렸어. 민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장실 문을 열자 와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경찰서장 한명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서장은 배가 나왔고 얼굴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대신 골프공과 표창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경이 무슨 일로 왔나? 한명수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지연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장님, 백운읍 경로당에서 조직적인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한명수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곤 웃었습니다. 오경이, 자네는 너무 진지해. 시골 어르신들 화투 치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건 단순한 도박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되어 있고 어르신들의 연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백운복지문화사업단이 어떤 곳인지 아나? 도지사한테 표창받은 모범사업장이야. 게다가 그쪽 대표 조상필 씨 지역 유지야. 괜히 건드렸다간 우리만 곤란해져. 하지만 법, 오경이 법만 가지고는 세상이 안 돌아가. 조직을 지키는 게 진짜 정의야. 한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곤 웃음을 거뒀습니다. 오경이, 자넨 이미 한 번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린 적 있잖아.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장실을 나서며 그녀는 알았습니다. 법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온 지연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민기호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기호야, 넌 이 일에서 빠져. 소장님? 상부에서 중단 명령 내렸어. 계속하면 넌 징계받을 거야. 민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 저도 경찰입니다. 법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지연은 민기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경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단둘이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둘은 밤을 새웠습니다. 경로당 주변에 CCTV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은밀하게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행동만 있었습니다. 작은 파출소 안에서 정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상필 측은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퇴근하며 파출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유리창에 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쾅! 유리가 깨졌습니다. 지연은 몸을 숙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낄낄거리는 조폭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너 아버지 연금이나 챙겨.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체육복 차림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파출소 불빛 아래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결의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파출소로 돌아갔습니다. 민기호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기호야, 이제 정말 시작이야. 법은 침묵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벽에 걸린 경찰 제복을 바라봤습니다. 배지가 희미한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법이 눈 감을 때 나는 눈을 뜬다. 지연의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파출소 창밖으론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불씨였습니다. 민기호는 모니터 앞에 앉아 CC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경로당 입구로 조폭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돈다발이 오갔고 노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이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좋아. 증거가 쌓이면 우리가 이긴다. 지연은 책상 위에 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배지엔 경찰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법은 무력했습니다. 상부는 침묵했고 서장은 부패했습니다. 지연은 배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법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선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춘자 회장이 지연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소장님, 이거 몰래 찍었어요. 이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경로당 앞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노인들을 감시하며 돈을 세는 장면, 카드판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의 지친 얼굴. 이걸로 그놈들 잡을 수 있겠죠? 이춘자의 목소리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지연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거면 됩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상 구석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낡은 군복 점퍼를 입은 노인, 돈다발을 세며 미소 짓는 모습. 아버지 오태식이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까지 이용당했구나.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춘자는 지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어르신들 모두 그래요. 이자 준다 해서, 여가 활동 돕는다 해서 속았어요. 이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을 파출소 컴퓨터로 복사했습니다. 민기호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소장님, 이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형사과로 넘긴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함이 일렁였습니다. 너무 쉽게 끝나는 건 아닐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기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장님, 경로당에 불이 났습니다. 지연은 즉시 차를 몰았습니다. 경로당까지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경로당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노인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불길 속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졌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연은 그저 불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불은 겨우 잡혔습니다. 경로당은 재만 남았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들것 위에 누군가가 실려 나왔습니다. 지연은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그을린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군복 점퍼가 타서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오태식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지연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면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오태식을 둘러쌌습니다. 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만이 울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중화상입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연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태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말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태식은 천천히 손을 들어 딸의 손을 덮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라 지킬 땐 젊었고,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구나. 목소리는 낮고 끊어질 듯 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비. 지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태식은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손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낡고 그을린 군번줄. 지연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지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묵묵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지연은 파출소로 돌아왔습니다. 민기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기호야, 화재 조사 결과 나왔어? 네, 방화로 확정됐습니다. 휘발유를 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영상도 장부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기호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장님, 이건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봉투 안엔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조상필이라는 이름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증거가 남았구나.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 제복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총 대신 아버지의 군번줄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파출소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정의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경찰청 조사실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형광등, 불빛, 그리고 차가운 공기. 오지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죄인을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지연 경위, 귀하에 대해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직권남용, 허위보고, 불법수사. 한 항목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민원인을 선동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조작이라니 그건 오경이 증거가 있습니까? 경로당 화재로 모든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불법 도박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타다 남은 장부 조각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상도 사라졌습니다. 증인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증거는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법률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그 냉정함이 오히려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법이 나를 묻는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서준 경정이었습니다. 지연이 믿었던 상사였습니다. 오경이, 오랜만이야. 박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경정님, 지연아, 넌 왜 이렇게 됐니? 박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엔 연민이 아니라 피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운복지문화사업단은 정상적인 사업장이야. 도지사 표창까지 받았어. 내가 괜히 의심해서 문제를 만든 거야. 하지만 그곳엔 불법 도박이 증거 없잖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범죄의 증거는 아니야. 박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세상은 정의로 굴러가지 않아. 순진한 너 같은 애들이 다치는 거야.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박서준은 인간이라기보다 시스템의 대변자처럼 보였습니다. 넌 이미 한 번 조직을 적으로 돌렸어. 이번엔 정직 처분으로 끝날 거야.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 박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어깨 위 경찰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법의 배지를 단 배신자. 문이 닫혔습니다. 조사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파출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민기호 순경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총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장님, 민기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호야,
나 정직 처분 받았어. 한 달간 직무 정지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이 못하면 내가 합니다. 민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동료가 아니라 동반자였습니다. 소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기호야. 지연은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운읍 경로당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를 주도했던 오지연 전 경위는 직권 남용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구석엔 자막이 떴습니다. 광수대 오지연 수사 무리한 정황. 조상필은 그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급 사무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지연. 이제 끝났군. 그의 옆엔 박서준 경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 대표님, 이제 백우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문제 없을 겁니다. 수고했네, 경정. 조상필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서준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오지연을 문제적 경찰로 낙인 찍었습니다. 여론이 조작됐습니다. 정치인들도 침묵했습니다. 법은 죽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은 여관방에 머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상필의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렸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냅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거리였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지연은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법률사무소라는 글씨가 스쳤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지나쳤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정의는 남아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밤거리를 채웠습니다. 멀리서 파출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기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파출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언덕 끝에 섰습니다. 법이 눈 감으면 내가 뜬다. 법이 침묵하면 내가 말한다. 지연의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별보다 밝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법보다 크니까요. 지연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운의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불씨였습니다. 지연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햇살 한 줄기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식탁엔 먹다 남은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 작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변화의 예감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기호입니다. 민기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기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이거. 아버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기호는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언가의 무게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백운복지문화사업단 입금계좌 조상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약서 원본 백올리 창고 3번. 글씨 사이사이엔 얼룩이 있었습니다. 커피 자국인지 손자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수첩을 들고 밤을 새워 조사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지연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날짜별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한 날, 돈을 입금한 날, 의심스러운 점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 지킬 땐 젊었고 이제는 내가 지켜라.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는 편지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종이에 남은 흔적이 곧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사라졌던 정의의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공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연금이야. 그 말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찰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인간으로서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민기호는 조용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도 갑니다. 아버님도, 저도 그냥은 못 넘깁니다. 지연은 민기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경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기호야, 이건 위험해. 넌 아직 젊고 앞날이 있어. 소장님, 정의가 위험하다고 피할 순 없습니다. 저도 경찰입니다. 아니, 사람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자 이춘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도 끝까지 갑니다. 이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젊은이보다 강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이건 제가. 소장님, 그 돈은 우리 노인들이 흘린 피요. 우리 경로당 사람들 모두 연금 털렸어요. 우린 그냥 못 넘깁니다. 이춘자는 손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은 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사하신 내용입니다. 백올리 창고에 계약서 원본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조상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기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조상필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전이 필요해.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춘자가 말했습니다. 경로당 도박장으로 그놈들을 유인하면 어떨까요? 큰 손이 온다고 소문내면 조상필도 올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사이 창고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도박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조용한 동맹의 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춘자와 민기호가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별 같았습니다. 해병대 3기의 상징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있었습니다. 나라 지킬 땐 젊었고 이제는 내가 지켜라. 지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씨가 꺼질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백운의 밤, 마지막 작전을 시작한다. 그녀의 눈빛은 등대 불빛보다 밝았습니다. 정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지만 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다만 불씨가 꺼질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지금 백운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직전의 백운읍이었습니다. 안개가 바다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로당 건물은 임시로 복구된 상태였습니다. 화재 이후 급하게 수리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다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돈 냄새가 돌았습니다. 지연, 민기호, 이춘자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짓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선이 곧 명령이었습니다. 지연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이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춘자는 천천히 경로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켜진 입구에서 조상필의 부하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조 대표님 계시나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춘자는 침착했습니다. 부하는 안으로 들어가 조상필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조상필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여전히 젠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춘자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시장님도 오신대요. 큰 손이라오. 1,000만 원은 거뜬하실 겁니다. 조상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탐욕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웃음은 파멸의 신호였습니다. 1시간 후 경로당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상필의 부하들이 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카드판이 깔렸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상필은 중앙에 앉아 여유롭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자, 오늘은 큰 판이니까 모두 즐겁게 합시다.
조상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기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경로당의 모든 조명이 켜졌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지연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총도 수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조상필 씨, 불법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상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곤 웃었습니다. 오지연, 넌 이미 정직 처분받은 경찰 아니야? 체포? 무슨 권한으로? 법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 체포합니다. 순간 조상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손짓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총을 꺼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발이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지연은 총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누군가가 섰습니다. 낡은 군복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오태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태식은 뒤로 쓰러졌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태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의 미소가 아니라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잘했다. 내 딸.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태식은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군번줄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그것을 딸의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정의의 계승이었습니다. 오태식의 눈빛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엔 피 묻은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상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상필은 쓰러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만 남았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해? 너 하나 죽으면 세상 바뀌나? 조상필의 목소리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만 평온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라도 지키려는 거야.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어조였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경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상필은 수갑을 찼습니다. 체념한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민기호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에 쥔 군번줄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정의의 증거였습니다. 이춘자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오태식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병님. 경로당 밖으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햇살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피로 쓰는 약속이었습니다. 지연은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운읍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정의가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백운읍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렁였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을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경로당 앞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지로 짜낸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입구엔 새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현판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백운 경로당 재건 기념 고 오태식 해병대 3기. 햇살이 현판을 비췄습니다.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이춘자 회장이 경로당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병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경로당 안에선 바둑을 두는 소리, 차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백운파 출소에는 새 소장이 부임했습니다. 민기호였습니다. 28배 젊은 경찰이 이제 파출소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오지연이 쓰던 책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기호는 그 책상 위에 낡은 수첩 하나를 올려뒀습니다. 오태식의 수첩이었습니다. 민기호는 수첩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중얼거렸습니다. 소장님, 경찰이 이렇게 멋진 일이었습니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배운 자의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기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제복도 배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지연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목에 걸린 군번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지연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지나 희망으로 넘어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라 지킬 땐 젊었고 이제는 내가 지킨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환청이 아니라 기억 속 대화였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아직 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고 저 멀리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모두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정의의 파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경로당 앞을 지났습니다. 이춘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장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오늘 국 끓였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경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소장님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아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용기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식사를 하며 노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손주 이야기, 농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평범했지만 소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고 오태식 해병대 3기.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파출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기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장님, 기호야, 소장은 이제 내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소장님은 소장님이십니다. 민기호는 웃었습니다. 지연도 웃었습니다. 기호야, 잘 부탁해. 네, 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기호는 경례를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출소 현관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기호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백운 파출소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연은 그 팻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사라지지 않아. 지연은 다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정의도 그랬습니다. 때론 어둠에 가려지지만 결국 다시 빛났습니다. 지연은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세상이 터지지 않게 지키면 돼요. 지연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때의 무력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지연을 비췄습니다. 아버지의 별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백우는 괜찮아요. 이제 모두 웃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처럼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바다, 파도, 하늘, 그리고 지연의 미소가 겹쳤습니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로 이어진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딸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싸웁니다. 정의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